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올해 3분기까지 증권사들이 3조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졌었던 코스피의 활황과 그리고 최근의 코스닥 상승세 덕분인데요. 하지만 순이익 개선세와 비교하면 이 증권주의 주가는 주춤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증권주의 투자 매력에 주목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전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5개 증권사의 3분기 당기 순이익은 1조 134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약 7.3%가량 증가했습니다. 지속적인 증시 호황 덕분에 호실적을 올렸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실적 개선세 대비 증권주의 주가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더딘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서 증권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됐다라는 분석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채권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왔었는데요. 초대형 IB 인가 지연 소식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현재 주가 부진을 오히려 저가의 매수 기회로 삼아라라고 권유했습니다. 4분기에도 역시 증권사들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최근 정책 모멘텀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근거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트럼프 리스크에 1.4% 하락하게 되면서 2,470선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 2,500선 수준에 머물렀지만 오후 들어서 하락폭이 더욱더 커졌는데요.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면서 전일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3천억 원 넘게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러한 와중에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만큼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면 좋을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밤 글로벌 증시는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정현 앵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네, 코스피가 외국인의 매도세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외국인은 사흘 만에 매도세로 돌아섰고 코스피도 사흘 만에 하락 반전하면서 2,500선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장초반 매도세였던 기관이 오후 들어서 매수세로 전환했지만 2,500선 방어는 실패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수급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살펴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홀로 3,383억 원을 덜어내면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강한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 마감한 것인데요. 이 개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각각 2,515억 원, 그리고 371억 원을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결국 1.42% 하락한 2,474.37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또 코스닥 시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하락에 따른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 영향으로 이 코스닥 시장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이 시간의 시총상위 제약주 등의 매도세로 하락 전환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수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584억 원, 그리고 924억 원을 사들이면서 장을 마감 지었고,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1,498억 원을 덜어내면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결국 버티지 못하고 장 중반의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0.74% 하락한 768.39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부터 업종별로 보면요. 섬유의복과 또 보험만 상승했을 뿐 나머지 업종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철강금속, 그리고 의약품, 건설업, 운수장비, 기계와 전기전자 제조업, 음식료업, 유통업 등이 하락했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6만 2천 원가량 내리면서 250만 1,000원에 거래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삼성전자 우선주도 3.10% 내린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신한지주,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생명, 네이버, 한국전력과 삼성물산, LG화학 등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KB금융과 현대차는 상승 마감했고 SK텔레콤 홀로 보합권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을지 외국인과 기관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현대자동차를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이어서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LG화학 순으로 장을 마감 지었고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2등으로 SK하이닉스, 그 뒤를 대한항공이 이어가면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매도 상위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오히려 더 많이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삼성중공업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로 이 삼성주들이 가장 많이 팔아치움을 받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이 1등입니다. 2등으로 LG이노텍을 가장 많이 덜어냈고 이어서 LG화학 순으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 이어서 또 코스닥 시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신라젠을 가장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CMG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이콘텐트리였습니다. 2등으로 셀트리온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순으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매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인터플렉스 그리고 메카로 순으로 장을 마감 지었고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신라젠 그리고 티슈진,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으로 덜어내면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증시 전거래일 마감 동향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유가와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가 어제 날짜로는 큰 폭으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이 하락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휘발유 재고는 전주 대비 170만 배럴가량 증가했다고 이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네, 국제유가 하지만 2.88달러 하락하면서 55.96달러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국제유가 결국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네, 국제유가에 이어서 또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문을 닫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이 뉴욕 주식시장의 3대 지수가 기술주가 반등했지만 이 에너지주의 하락으로 혼조세로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업종이 약세를 보이면서 이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 푸어스의 500지수는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시현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다우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다우지수입니다. 0.16% 내린 24,140.91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고요. 이 나스닥 지수 홀로 0.21% 상승하면서 6,776.38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S&P 500지수입니다. 0.01% 내린 2,629.27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에 이어서 또 유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주요 지수가 혼조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파운드화는 영국 증시를 지지했지만 원갑발 이 기술주 매도세는 이날도 유럽 증시를 압박하는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기술주들은 미국 상원을 통과한 세제 개혁안이 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정보기술업체에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약세를 시현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CMC 마켓의 마이클 휴슨 애널리스트는 올해 꽤 괜찮은 상승을 보인 후에 시장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조짐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하락하는 모멘텀은 11월 초 결정 이후부터 유럽 증시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유럽 증시 자세한 지수, 영국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영국 지수 0.28% 상승한 7,348.03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고요. 이 프랑스와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하는 지수였습니다. 이 깍그 지수 0.02% 내린 5,374.35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고요. 이 독일 닥스 지수는 0.38% 내린 12,998.85포인트의 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에 이어서 또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2482.70포인트의 오늘 오전장 2500선을 내주면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770.82포인트 찍으면서 오늘 오전장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양장 동시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오늘 오전장 보합권에서 출발하면서 현재가 250만 원대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등락률 변화는 없는 모습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자동차입니다. 0.93% 오른 16만 3,500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전장 대비 1,5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스코입니다. 1,000원가량 하락하면서 33만 2천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전장 대비 0.30% 하락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현대모비스입니다. 2.28% 오른 26만 9,500원의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6천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롯데지주 어제 상승폭에 이어서 약간은 지지부진한 모습 시연해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락률 변함이 없이 오늘 오전장의 현재가는 6만 200원의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칠성입니다. 0.16% 오른 125만 원대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전장 대비 2,0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보시피 이번 주 내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 1,5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장 현재가는 33만 5천 원에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리온홀딩스입니다. 28,550원에 오늘 오전장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풍입니다. 1.53% 하락하면서 100만 원 초반대 현재가 출발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 전장 대비 16,000원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태광산업입니다. 7,000원가량 상승한 121만 8천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등락률은 0.58%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남양유업입니다. 1.19% 오른 68만 원의 현재가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8,0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락률 1.94% 오른 20만 5,200원에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전장 대비 3,9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CJ 홈쇼핑입니다. 23만 5,800원의 현재가 오늘 오전장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 보합권세 흐름을 유지하면서 현재가는 24,550원 유지하고 있는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반도체입니다. 100원가량 오르면서 28,750원의 현재가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은 0.35%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SM입니다. 0.72% 오른 35,000원의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전장 대비 25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동서 종목입니다. 0.69% 오른 29,100원의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전장 대비 200원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CJENM은 600원가량 오르면서 89,800원의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요. 등락률은 0.67% 상승세 이어갑니다. 다음은 GS홈쇼핑입니다. 21만 8천원에 오전장 준비합니다. 네, 이상 양장 동시호가였습니다. 네, 2017년 12월 7일 목요일 국내 시장 출발을 알렸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전일장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특징을 보였는지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온에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계속해서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봐 주시죠. 외국인이 사흘 만에 팔자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거래일보다 35포인트가 넘게 밀려나게 되면서 지수는 2474.37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3,366억 원가량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기관은 반면 장중에 사자로 전환하면서 357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7거래일 연속으로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역시 2,510억 원가량의 순매수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가 밀려나게 되면서 상당수 업종 역시 낙폭을 보였습니다. 의약품과 철강금속,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와 건설업 등이 모두 2%가 넘는 업종지수 하락률을 시현했습니다. 종이목재와 화학, 비금속 광물과 의료정밀, 유통업, 전기가스업과 운수창고, 통신과 금융, 은행과 증권 등이 모두 빠졌습니다. 반면 섬유의복과 보험업종 등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순매도에 2.4% 내렸습니다. 250만 1,000원까지 내려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도 장중에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0.5%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77,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포스코도 차익 실현 매물 출현으로 3.5% 가까이 내림폭 시현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1% 정도의 내림폭을 시현했습니다. LG화학과 네이버, 현대모비스와 삼성물산, 한국전력과 삼성생명, 신한지주 등도 어제는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KB금융 등이 각각 0.3%와 0.5%대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실적 악화 전망과 유상증자 이슈 등으로 어제 28.89%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개장 전 올해 매출이 7조 9천억 원, 그리고 영업손실은 4,900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공시했습니다. 2018년 매출도 5조 1천억 원으로 영업손실은 2,400억 원가량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뒤를 이어서 현대산업이 지주사 체제 전환 발표 이후 5.6% 가까이 내렸습니다. 현대산업은 전일 장 마감 이후 지주사 전환을 결정했다고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동부제철과 동부제철 우선주가 중국의 철강 감산 수혜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KTB투자증권은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20.6% 올랐습니다. 이른 추위와 롱패딩 열풍 기대감 등으로 신환과 쌍방울 그리고 F&F 등 의류주들이 동반 상승 흐름을 보였던 어제장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250 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은 547개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7포인트 떨어지면서 768.3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관이 1,535억 원 정도의 순매도세를 시현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604억 원과 932억 원 정도의 순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통신장비가 4.3% 올랐지만 IT 종합과 오락문화, 통신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반도체와 IT 부품 등이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각각 1.9%와 0.4%로 어제도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규모 보호예수 해제로 전일 16%가 넘게 내렸던 신라제는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9.2%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종가는 98,300원에 형성했습니다. 티슈진 역시 보호예수 해제 소식에도 불구하고 0.9%가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CJ E&M도 1.7%의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메디톡스와 휴젤이 각각 6%대로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로엔과 바이루메드, 펄어비스와 파라다이스, 코미팜과 셀트리온 제약 등도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한일젠공은 다음 달 가상화폐 거래소 개설을 앞두고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전일에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됐던 SCI 평가 정보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SCI 평가 정보는 지난 1일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이후에도 이틀 연속으로 주가가 오르면서 40% 이상 거래가가 치솟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CS가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코데츠 컴바인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오름폭을 시현했습니다. 오디텍 종목은 자회사 NBM의 인간 백혈구
인간 백혈구 증식인자 대량 생산 기술 확보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상장 이틀째를 맞은 S트래픽은 9.67% 하락했습니다. 13,5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메카로 종목 역시 코스닥 상장 첫날 낙폭을 시현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메카로는 반도체용 전구체와 히터블록을 생산하고 있는 IT 부품 업체입니다. 공모가 33,000원보다 30.3% 상승한 43,000원의 시초가를 결정한 뒤 시초가 대비 10.47% 하락한 38,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461개 종목이 상승 흐름을 보였고 688개 종목이 낙폭을 시현했던 하루였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전일 대비 7.9원 상승했습니다. 1093.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선물 12월물도 4.9포인트 하락하면서 32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M게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려면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투자밖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거래가 현행 자본시장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사실상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앞서 M게임은 지난 9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채굴 전문 기업인 코인숲과 가상화폐 거래소 페이토와 함께 가상화폐 채굴 및 거래소 운영 등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업무 협약을 통해 M게임은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페이토의 기술 지원과 또 M게임의 게임 포털을 활용하는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활성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가상화폐 채굴 관련 사업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M게임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장 주가 흐름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출발 구간에서도 0.6% 정도의 강보합권에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30원가량 주가 상승하면서 4,840원 선에서 주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공식화되면서 한국 화장품 제조의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배치 결정 이후 경색됐던 한중 관계를 해결하는 모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에 따라서 화장품과 엔터테인먼트 등 이른바 사드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한국 화장품 제조 종목이었습니다. 현재가는 0.5%에서 1.8% 정도의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300원가량 빠진 55,000원 선에서 주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어제 52주 신고가 경신했던 송원산업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송원산업은 17,000원대에 거래됐지만 현재 어제장에서는 28,000원대로 주가가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어서 증권사들에서는 목표 주가를 4만 원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송원산업은 폴리머 안정제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폴리머 안정제는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필수 첨가제인데 최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가격 상승 추세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송원산업의 실적 역시 큰 폭의 개선을 앞두고 있다는 증권사들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송원산업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은 0.18% 정도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포착되면서 현재가는 28,45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전일장의 급등 흐름을 보였던 MG매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MG매드가 영국의 바이오 벤처 기업인 OVM과 함께 지분 인수 본계약을 위한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OVM은 항암제와 진단제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항암 바이러스 유전자를 자극할 펩타이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펩타이드를 중복 제조합해 체내에 투입함으로써 기존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의 부작용을 감소시킨다는 기전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과 중국에 특허를 낸 상황입니다. MG매드는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즉시 한국에도 특허를 등록할 예정입니다. MG매드는 OVM 인수를 완료하는 대로 중국 시장 선점을 위해 OVM 중국 인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거래일 특징주였습니다. MG매도 현재 1.6% 정도의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8,850원 하락하게 되면서 42,150원 선에서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과 함께 전일장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도 역시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었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 전일에 1.97%나 내렸습니다. 22,177.04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일본은 중동 정세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연말 차익 실현을 노린 매도세가 쏟아지며 급락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대만 가건 지수입니다. 역시 1% 넘게 밀려나게 되면서 1.64% 빠진 1393.9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만 증시는 전일의 주요 기술주들이 급락한 여파에 역시 급락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0.29% 내리게 되면서 3,293.96의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유동성 긴축 우려의 혼조세를 보였고 역시 상하이 증시가 소폭 밀려난 채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한번 살펴보셨고요. 저희 다시 돌아와서 12월 7일 목요일 국내 시장 출발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오늘 오전 출발 구간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0.05%에서 0.06%대로 약보합권에서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1.46%가량 상승하면서 2,475.8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2% 정도의 낙폭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765.9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양장 혼조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봤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업종과 종목별로는 어떤 움직임 나오고 있는지 유가증권 시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로 보면 역시 혼조권의 모습이 나와주고는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현재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은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상단권에서는 전기가스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99% 상승하게 되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서비스 업종도 0.65%의 상승률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증권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 그리고 교보증권 모두 동반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IT주들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게 되면서 전기전자 업종도 역시 빨간불을 켜주면서 0.72% 오름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보험업종과 제조업종 그리고 통신업종까지 현재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하락권에서는 현재 의약품 업종이 가장 많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제약업종 역시 다시 한번 쉬어가게 되면서 1.85%의 하락률 확인이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화학업종과 의료정밀업종도 모두 현재 밀려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업종과 운수창고 그리고 섬유의복업종 역시 계속해서 밀려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건설업종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소폭 밀려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자세하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은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게 되면서 0.96%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52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역시 소폭 오름세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0.39%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실적 개선은 되겠지만 기대감은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폭 오르게 되면서 77,900원 선에서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네이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 넘게 상승하게 되면서 점점 더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94%까지 오르게 되면서 84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포스코 종목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오늘 0.45%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고요. 주가는 33만 4,500원 선에서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석유화학주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LG화학이 1%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1.96% 제한적인 모습을 기록을 해주게 되면서 40만 500원 선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오늘 3% 넘게 밀려나게 되면서 의약품 색터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3.63% 밀려나고 있고요. 현재는 33만 2천 원 선에서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롯데케미칼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2% 넘게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2.20%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는 35만 5천 원 선에서 거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대한항공 종목입니다. 이 종목 오늘 2%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2.20% 오르고 있고요. 32,400원 선에서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NC소프트 종목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게임주들의 강세가 또다시 한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서 리니지 M 출시를 앞두고 흥행 기대감에 역시 강세 흐름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1.84% 상승하고 있고요. 46만 9,5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지난 3거래를 연속으로 계속해서 NC소프트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이 종목 1.46%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증권사에서도 역시 계속해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앞으로의 중장기적으로 면세점에 관한 모멘텀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주가는 10만 4,500원 선에서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알아보셨고요. 이어서 바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역시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도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금속과 그리고 전기전자 그리고 통신서비스와 출판 마체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하락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밀려나는 업종으로는 유통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86%가량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오락문화업종도 1.51%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업종도 0.97% 빠지게 되면서 계속해서 하락권에서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한 화학업종과 IT 하드웨어도 계속해서 탄력이 제한적인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까지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1%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현재 1.14% 빠지고 있고요. 19만 9천 원 선에서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4거래를 연속으로 오늘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또 살펴볼 종목은 코미팜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제약업종 중에서 밀려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2.52% 빠지게 되면서 38,700원 선에서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동반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현재 2.92% 밀려나고 있고요. 56,600원 선에서 매물대 시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그리고 오늘 파라다이스 종목 역시 하락에서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에 빨간불을 켜줬었다가 오늘은 다시 한번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전일 결국에는 마감장에 1% 넘게 조정에 들어가면서 하락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2.44% 빠지게 되면서 24,000원 선에서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여행주들의 강세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모두 투어 종목이 3.07%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35,200원 선에서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종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게임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W게임즈 종목이 1.09% 오르게 되면서 55,6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자별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수급 동향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자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355억 원, 기관은 153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시현 중입니다. 반면 외국인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560억 원가량 물량 덜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만이 현재 25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시현하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은 241억 원, 기관은 12억 원 정도의 매도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934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767계약 그리고 기관은 122계약 정도 물량 더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출발 구간에서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증권사별로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저희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KB증권에서 리포트 갖고 나왔고요. 종목으로는 LG생활건강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에 화장품주도 다시 한번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LG생활건강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2018년도 실적에 관한 전망부터 내놓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주시죠. 2018년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6조 8,5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71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부문의 매출액이 15% 성장세를 보이며 영업이익은 20%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매출액 성장은 면세 채널과 화장품 해외 수출 성장이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한편 면세점 매출액은 18% 가까이 성장세를 보이고 그 외에 백화점이 7% 그리고 방판 부문에서 9% 정도 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법인의 매출액은 1년 전보다 43% 성장하면서 4,348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음료 부문의 매출액은 1년 전보다 4%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6%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생활용품 부문에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년 전보다 3%와 4% 정도 소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18년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은 15.6%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마진 채널인 면세점과 방판의 매출 성장, 그리고 해외 부문의 마진 개선 등에 힘입어서 화장품 부문의 2018년 영업이익률이 1년 전보다 0.7%포인트 개선된 19.6%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에 사드와 관련해서 성장세를 타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 LG생활건강 종목의 2018년도 실적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사드 보복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 높은 기저 효과로 인해서 이 화장품 업종 내 실적이 가장 양호했던 종목이라고 하고요. 주가 수익률도 가장 우수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기저 효과로 인해서 2018년도 영업이익 성장률이 15%로 타사 대비 낮아 보일 수는 있다라는 의견이지만 2018년도에는 화장품 업종 중에서 주가 수익률이 가장 우월한 종목이 되진 않을 수 있겠지만 높은 실적 가시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주가 상승세를 추구하기에는 적합한 종목이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PER 25배 수준으로 해서 거래 중으로 이 주가 조정 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장기 보유할 것으로 추천을 한다고 하고요. LG생활건강에 대해서 이번에는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를 하고 목표 주가도 소폭 조정했습니다. 4% 상향하게 되면서 143만 원 선에서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첫 번째로 만나본 LG생활건강이었습니다. 이 종목 오늘 흐름까지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 종목 현재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에는 0.33% 정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어제보다 4,000원 오르면서 123만 1,000원 선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LG생활건강 종목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주목하고 있는 삼성전자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장주인 삼성전자 2018년도 영업이익은 68조 원을 전망한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분기의 실적은 매출액이 67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6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사업의 부가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 D램과 낸드의 물량 증가와 ASP의 상승이 실적 상승을 이끌 것으로 전망이 되며 디스플레이는 OLED 출하량 증가와 이익률 회복 때문에 실적이 견인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비우호적인 환율의 흐름과 그리고 반도체 사업부의 특별 상여금을 감안해 본다면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이 4분기 사업부별로 영업이익은 반도체가 11조 원, IM 부문에서 2조 9천억 원,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1조 9천억 원과 소비자 가전 부문에서 6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2018년 매출은 실적으로는 매출액이 264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8조 원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내년에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반도체의 업황은 공급 제약과 서버 수요로 견조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플렉서블 OLED 물량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사업부별 영업이익은 반도체가 46조 원, IM이 12조 원,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8조 4천억 원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편 소비자 가전 부문 같은 경우에는 10.19% 정도 낙폭을 시현하게 되면서 1조 6천억 원가량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종목의 2018년도 영업이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현재 2018년도 PER 7.2배 이 수준에서 현재 저평가된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3D 낸드와 그리고 플렉서블 기술 독주에 의한 실적 개선 지속과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되고 그리고 명확한 주주 환원 정책 등의 이유로 인해서 매수를 추천하겠다라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는 350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오늘 신한금융투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권사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현재 수준이 가장 바닥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를 계속해서 더욱더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오늘 흐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250만 원 선까지 주저앉았던 삼성전자였습니다. 오늘장 출발 구간 주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0.92% 정도의 강보합권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주가 24,000원가량 오르면서 252만 5천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삼성전자 종목의 현재가였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 하이투자증권에서 리포트 나와 있고요. 종목으로는 한진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진 오늘 리포트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매우 매력적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어떤 부분에서 두드러지는 움직임 나타낼지 이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내년도 기준으로 연결 기준 매출액이 2조 34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46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택배 부문과 항만 물류 부문에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년에 택배 부문의 경우 쇼핑 시장 성장과 함께 거래처 확대에 따라서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에 따라 고정비 커버에 의한 레버리지 효과 발생으로 실적이 월등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내년 항만 물류 부문의 경우 인천 신항과 부산 신항만에서의 물동량 증가 그리고 요율 인상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일조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특히 이렇게 택배 부문과 항만 물류 부문에서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진 종목 올해 3분기까지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하지만 이 4분기부터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의견 내놨고요. 내년에는 택배와 항만 물류 부분에서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된다라는 이야기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앞으로 수익성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진의 주가는 내년 기준 PBR이 0.4배 이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매우 매력적이고 향후 실적 턴어라운드가 주가 반등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를 하지만 일단은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하향했습니다. 이번에는 37,000원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로 만나본 한진 종목도 현재가까지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진 종목의 현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8% 정도 현재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주가 300원가량 밀리면서 27,400원 선에서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 한진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현대차 투자증권에서 내놓은 종목이고요. IHQ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오늘 제목으로는 두 가지를 포인트로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매각 이슈와 두 번째로는 A&E 이사와 콜라보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이슈와 실적에 관한 이야기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IHQ의 잠재적인 인수 후보군으로는 크게 5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바일 콘텐츠 강화를 위해서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인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는 국내 플랫폼사들 또한 원천 IP 확보와 OTT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이 IHQ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IHQ의 지분 4.99%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월트 디즈니 자회사 A&E의 본격적인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인수 가능성이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중 관계 회복과 중국 내 플랫폼사들 사이에서의 콘텐츠 경쟁력 우위를 위해서 오늘 또 이 IHQ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국내외 PEF들의 전략적인 투자가 가능하며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PEF의 인수 참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IHQ 인수 대상자에 대한 윤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수 대상자 선정 여부에 따라서 향후 IHQ의 다양한 로드맵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편 12월 7일부터 오늘부터 전 세계 동시 방영되고 있는 나이트폴이 오늘 IHQ 소유의 국내 5개 TV 채널을 통해서 방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A&E와의 본격적인 콜라보레이션을 시작으로 A&E의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빅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며 플랫폼 광고 수익 창출 효과와 브랜드 가치 향상 역시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먼저 인수 이슈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주가 전망은 어떻게 제시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HQ 이 3분기 호실적에 대한 확인과 더불어서 최근에 있었던 스튜디오 드래곤의 상장으로 인해서 컨텐츠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향상이 됐고 더불어서 매각 이슈가 점화되면서 계속해서 주가는 급등 후에 단기적인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리포트에서는 2018년도에 대한 실적 기대감과 그리고 구체적인 인수자에 대한 사항이 가시화되면서 동사의 주가가 앞으로 새롭게 레벨업이 예상이 된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자면 IHQ 같은 경우에는 주요 예상 인수자가 국내 이통사와 그리고 국내 플랫폼사 그리고 A&E와 콜라보 그리고 네 번째로는 중국 플랫폼사 그리고 국내외 PEF가 꼽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이렇게 매각 성사 가능성과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로드맵이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대로 A&E사와 콜라보를 시작으로 나이트폴에 오늘부터 방영이 될 국내 5개 채널에서 동시 방영이 된다라는 기대감을 또 내놓게 되면서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로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에게는 매수를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3,300원으로 상향 조정한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확인해본 IHQ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이어서 현재가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IHQ 종목의 오전 구간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 장에서는 0.58% 정도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가 15원 밀려나면서 2,585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까지 현재 흐름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4가지 꼼꼼하게 살펴보셨고요. 저희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확인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입니다. 오늘 오전장 눈에 띄었던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보실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네, 최근에 LG이노텍이 4분기 창사 이래 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부터 짚어보시죠. 네, LG이노텍입니다. 오늘 오전장 강한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2.38% 오른 15만 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애플의 초프리미엄인 아이폰 X 판매 부진 가능성이 제기된 점과 비교하면
이 LG 이노텍은 실적 부진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이라며 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이 전망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삼성중공업이 오전장부터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이른 강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부터 짚어보시죠. 네, 삼성중공업입니다. 오늘 오전장 0.56% 내린 8,9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예상 현금 시제에도 불구하고 2018년 회사채 차입금 상환 스케줄을 감안했을 때 이 가용자금 감소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원가 상승이 상선에서 주로 반영됐지만 2017년 기수주 해양 플랜트 수익성에 대해서도 이 향후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최근에 CTK 코스메틱스가 상장 첫날부터 약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모가도 하회하는 모습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흐름부터 짚어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입니다. CTK 코스메틱스 15.45% 내린 4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CTK 코스메틱스는 지난 2001년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로 시작해서 이 파트너십을 통한 무공장 제조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상품 기획부터 납품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풀서비스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각 분야 ODM, 제조자 개발 생산, OEM,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사를 파트너로 두고서 이 고객사인 글로벌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앱클론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클론이 항코티닌 항체와 관련된 이 미국 특허권을 취득한 영향으로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부터 차트로 만나보시죠. 네, 앱클론입니다. 오늘 오전장 9시 43분 구간 16.64% 오른 63,0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앱클론은 접합 물질과 또 코티닌과의 접합체 항코티닌 항체가 결합된 이 복합체와 이에 용도와 관련된 미국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특허권 보호로 같이 향상된 이 차세대 CERT 치료제를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앱클론은 이번 특허 내용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에는 이미 특허권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고 PCT, 바로 특허 협력 조약을 통해서 유럽에 진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지 등락률 상위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 상승률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암리스 14.29% 오른 4,9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한전기술입니다. 원자력 발전 테마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한전기술도 11.04% 오른 26,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하락률입니다. 금호타이어 종목이 하한가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4,830원에 오전장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동부제철 우선주입니다. 17.43% 내린 26,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제철 4분기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보이나 싶었더니 오늘 오전장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7.49% 내린 8,5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태양금속 우선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6% 내린 3,6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상승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입니다. 상한가 793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원자력 발전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우리기술도 오전장 1등을 달려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디지털옵틱입니다. 상한가를 기록했다, 현재가를 기록했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27.76% 오른 현재가 2,2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보성파워텍입니다. 네, 전장 대비 24.78% 오른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전장 특징주로 살펴드렸던 앱클론입니다. 미국 특허권 취득 소식이 나오면서 오전장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8.28% 오른 64,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버추얼텍입니다. 16.53% 오른 1,3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SCI 평가 정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일 전부터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늘 오전장 14.68% 오른 6,000원 초반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으로 강세 흐름 이어갑니다. 네, 이어서 알서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넘게 등락률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76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닷새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팍스넷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10.77% 오른 9,6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4거래일 연속으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뉴프라이드입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11.20% 오른 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하락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TK 코스메틱스 16.77% 내린 4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YOM입니다. 현재 시각 14.42% 내린 2,28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 전장 대비 계속해서 15% 하락 등락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에너토크입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다가 3일 전부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0.94% 내린 14,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G3BN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05% 내린 31,000원대 현재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됩니다. 네, 시장 리포트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리포트는 한국투자증권 리포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2018년도 코스닥의 목표 지수는 880포인트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급등 후에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조정 흐름에 들어가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어떤 내용 들어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중으로 코스닥 지수가 100포인트 이상 급등하는 초강세장을 연출함에 따라서 앞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내년 코스닥 지수 전망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커버리지 종목과 실적 추정치의 낙관적인 편향성, 그리고 신규 상장과 신규 퇴출 등 코스닥 시장의 특성상 코스닥 지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지수에 대한 현실적인 전망은 시장 대표성이 낮은 추정치를 활용하기보다는 이 실제적인 실적인 전체 코스닥 기업의 트레일링 데이터에 기초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높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낙관적인 편향성을 제거하고 상정해 볼 수 있는 2018년도 코스닥의 목표 지수는 880포인트라고 합니다. 또 예상 밴드는 660선에서 880선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 전체 기업 이익이 현재의 시장 예상대로 내년에도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일 경우 코스닥 지수는 900포인트를 넘거나 더 나아가서 네 자릿수대로의 진입도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리포트가 제시하고 있는 2018년도 코스닥의 가장 큰 흐름부터 살펴봤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는 단기적인 전망과 함께 업종별로도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다 종합해봤을 때 금년 이익 증가세를 감안해 보면 코스닥 지수가 750포인트 안착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로 초래가 됐었던 코스닥 시장의 700포인트 선 이탈을 예외적인 국면이라고 봤을 때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의 역사적 신고가 국면에 보조를 맞추게 되면서 700포인트 선을 빠르게 통과해 700포인트 선 후반을 주 거래선으로 삼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기술적 저항과 밸류에이션 부담을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800포인트 선으로 진입을 위해서는 이익의 구조적 증가와 더불어서 이 거시지표 개선세가 추가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800포인트 선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익 안정성과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순항에 대한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확신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한 오늘 코스닥 상장사 전체 이익 중에 헬스케어 섹터를 봤을 때 2017년도 1에서 3분기 누적 순이익 비중이 11%임에도 불구하고 11월 말 현재 시총 비중이 33%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헬스케어의 섹터의 과속 우려는 당연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북핵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 돌출과 그리고 이 코스닥 시장의 발목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짚어봤으니까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어느새 주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마감장까지 꼼꼼하게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